안녕하세요. 대유 박태욱입니다. 자, 금일은 바이오의 꽃이죠. 최근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바이오 관련주 중에 ADC를 집중해서 봐볼까 합니다. 빅파마 머크사도 국내 바이오 중 ADC 관련된 기술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머크사도 ADC 라이센스 아웃을 노리고 국내 바이오 업계를 보는 만큼 금일 ADC 중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면은 글로벌 트렌드 ADC. 과연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가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금일 나온 기사 한번 볼까요? 금일 나온 기사를 보면은 머크사가 남긴 단서 ADC용 항체 면역 인게인저 새 모달리티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기사의 중요한 포인트만 뽑아서 좀 확인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머크사 측은 ADC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는데 HER3, CLDN6+, TRAP3, 헐2 새로운 항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양한 항체, 머크사 및 빅파마들이 없는 새로운 항체를 개발하는 회사들을 주목해 봐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후보물질 특허 부분인데 새로운 항체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킨다. 물론 이중항체, 삼중항체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도 맞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국내 바이오가 잘하는 바이오 시밀러 베이스로 효능에 집중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돈이 되는 타켓에 베스트 인 클래스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약물 중에 제일 우선 효과를 내는 것에 집중하는 기업을 주목해 봐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돈이 되는 시장을 정복하는 게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약 시장에서 제일 돈이 되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글로벌 매출로 우리가 따져 보았을 때 제약 시장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종양암, 즉 항암제 시장인 만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ADC 하는 것이고 결국 바이오 업계의 신약, 바이오 시밀러, 항암제 개발 등등 모두 결국 돈이 되느냐가 포인트라는 거죠. 빅파마도 결국 돈으로 기술을 사고 임상 이후에 신약 개발에 힘써서 시장을 점유하고 돈을 버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개발이 곧 주가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종양학, 항암제 시장이 제일 제약 시장에서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성장성 면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ADC 시장 가치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은 이미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들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항암제 시장에서 어떤 암 치료가 제일 돈이 될까요? 그리고 기업들은 어디를 포커싱에 맞춰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자, 보시면은 국가별 상위 암 종류를 구분해둔 통계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남자들 기준, 세계 남자들 기준으로만 비교를 해둔 통계인데 한국, 일본, 미국, 영국을 확인해 본다면 여기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무엇이죠? 대충 눈으로 육안으로 보더라도 전립선, 대장, 위, 폐 정도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전 세계 여자들은 어떤 암에 제일 많이 걸리는지 봅시다. 육안으로 확인해 봤을 때 유방, 폐, 대장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성별, 모든 연령 기준으로 확인해 봤을 때 1순위가 폐암, 2순위가 유방암, 3순위가 대장암, 4순위가 전립선 암이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폐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 암에 주목해야 한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암이 많이 걸리는 것과 돈이 되는 치료제는 또한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는데요. 해당 통계를 좀 보시면은 ADC 의약품 목록이랑 매출인데요. 적응증을 우리는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응증은 바로 여기 있죠. 적응증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제일 매출이 잘 나오는 탑3를 확인해 봤을 때 유방암이 1등과 2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 표적도 헐2
헐2를 표적으로 한 유방암이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순위부터 5순위까지 확인해 보더라도요, 유방암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이 1순위, 2순위, 4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표적이 좀 다르죠. 1, 2순위는 헐2, 4순위는 트랍2 표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유방암 타켓인 헐2 그리고 트랍2 표적을 대상으로 한 ADC 의약품들이 매출이 좋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헐2 그리고 트랍2 표적으로 개발하는 회사에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주요 ADC 후보 물질의 최근 임상 현황을 보더라도 타켓들을 봤을 때 헐2 그리고 트랍2가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요 ADC 후보 물질을 최근 임상하는 것들을 보더라도 돈 되는 표적 대상으로 한 임상들이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2023년 기준에 시장을 주도하는 ADC 약물들을 좀 보면은 매출 1조가 넘는 블록버스터급 약물들만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화이자, 시젠, FDA 승인, 타겟은 CD30, 두 번째로 상용화된 ADC는 로슈, FDA 승인 13년에 획득을 했고 타겟은 헐2입니다. 세 번째로 상용화된 ADC도 타겟은 헐2고요. 네 번째로 상용화된 ADC 길리어드도 타겟은 트랍2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 1조가 넘는 블록버스터 약물 중에 타겟 대상이 헐2, 트랍2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돈이 되는 타겟층의 개발은 곧 ADC 딜 사례 같은 결과를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ADC 딜 사례를 보면 화이자의 시즌 인수 50조 원, 머크의 다이치 상교 기술 라이선스인 25조, 아스트라제네카의 다이치 상교 기술 라이선스인 7조, 그리고 제일 최근에 오노제약의 리가캠 LCB97 기술 라이센스인 1조 원. 이처럼 대표적인 ADC 딜 사례 같은 결과를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ADC 치료제는 어디에 쓸까요? ADC 치료제는 1차 치료가 안 먹히는 심각한 암 환자에게 2차 치료용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유방암이 제일 매출이 높았기 때문에 예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방암 치료제인 다이치산코의 에너투는 1차 치료가 안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가 진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방암 환자들의 다수에게 헐2라는 단백질이 과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헐2를 잡기 위해서 ADC 에너투를 투약해서 치료를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기존 치료가 안 먹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치료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게 ADC 치료제인데 독성이 더 강한 치료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독성이 더욱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점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암 단백질을 1차 치료제에서 안 막힌 이 암 단백질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세포에도 헐2 단백질이 있다라면 일반 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으로 보면은 아군 적군을 구별을 못한다, 피하 식별을 못한다는 게 단점이겠죠. 지금까지 ADC 치료제는 전달체계, 링커 기술 등의 분야에서 기초공학을 통해서 독성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일 최근 리가캠바이오의 링커 기술 라이센스 아웃은 그만큼 리가캠바이오가 링커 기술에 강점이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효능과 독성 이 둘 다 잡아야 ADC로 의미 있는 성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ADC는 퍼스트 인 클래스보다 베스트 인 클래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혁신 신약보다 같은 약 중에 제일 우수한 효과를 내는 베스트 인 클래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헐2 타켓으로 한 블록버스터 ADC로는 이 두 번째 출시된 에너2가 처음에 출시된 로슈의 캐사일라를 넘어서서 1등이 된 이유도 이 독성과 효능에서 월등했기 때문에 먼저 개발된 로슈의 캐사일라보다 나중에 개발된 에너2가 1등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헐2를 타겟으로 개발하고 있는 ADC 업체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트랍2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다양한 암, 지금 보시면은 유방암뿐만 아니라 모든 다양한 암에서 가장 많이 발현되는 단백질이 트랍2입니다. 트랍2 타겟으로 상용화된 약물은 현재 길리어드사의 트로델비를 제외하면 상용화된 약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 트랍2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머크 둘 다 다이치산교의 ADC 플랫폼 기술을 라이센스 인해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리가케미 존슨앤존슨의 라이센스 아웃한 링커도 트랍2 타겟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DC 중에서도 돈이 되는 헐트와 트랍2 타켓으로 개발하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해당 타켓들 외에 신약 개발과 베스트 인 클래스로 인한 라이센스 아웃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좋은 결과, 수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이 되는 큰 시장을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앞으로 ADC 관련된 내용을 보실 때는 이 두 가지 HER2, 헐트와 트랍2를 기억을 하시고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